다음 내용을 연결해 봅시다. 다음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예요. 이산 확률 분포.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냐면 뒤로 쭉 넘어가서 통계 첫 단원 115페이지부터 갈 건데 여기 내용 정리를 쭉 하고 그리고 문제로 들어갈 거긴 한데요. 문제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다.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여기 무조건 빈칸 채우기다. 그냥. 무조건 빈칸 채우기. 그래서 오늘 그거 잡고 갑시다. 자, 우선 빈칸 채우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산확률 분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봐줘야 되는데 이산이라는 단어가 뭔지는 좀 알아야 돼요. 이산, 연속 두 개가 대치되는 서로 간의 개념이죠. 이산 같은 경우는 이산이 뭐야? 이산이 뭐야? 이산? 이산이 뭐야? 이산? 뭘까?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분포 그랬잖아. 이산. 다양하다? 아, 흩어져 있는 그런 느낌? 이산적으로? 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산은요, 그래, 뚝뚝 끊어져 있는이 맞는데, 우선은 순서를 매길 수 있는 별량을 얘기를 해. 자, 따라해 봅시다. 순서를 매길 수 있는 별량이야.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따질 때, 그 변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n번째 이렇게 순서를 똑똑똑똑 매길 수 있는 변수를 이산확률 변수라고 부르는데 조심할 점은 쟤는 유한일 수도 있지만 무한일 수도 있어요. 알았지? 대표적으로 이산 변수를 다뤘던 또는 이산적인 별량을 다뤘던 내용은 수열입니다. 수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러니까 그 수열 자체가 이산 별량을 다뤘던 대표적인 내용. 그러다 보니까 이산확률 분포는요, 수열 내용과 그 연결고리가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걸 우리가 이산 변수라고 부를 거고, 그 이산 변수를 가지고 분포를 만들 건데, 확률 분포를 만들기 때문에 얘를 이산확률 분포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이산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밑에 너에 대한 어떤 확률이 붙겠죠. 이렇게 확률이 붙을 건데,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확률 함수라고 그러는데, 이름은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래. 자, 따라해 봅시다. 확률, 질량, 함수. 자, 우선 의미가 이해되는 건 이게 대응되고 있잖아. 너 1번, 너 2번, 너 3번. 이게 뭐야? 대응 관계. 이게 뭘까요? 각각의 변수에 따른 확률이 대응되니까 이 관계는 함수야, 함수. 뭐라고? 함수인 거야. 명확해. 그래서 얘는 확률 함수예요. 실제로 확률 함수. 그런데 왜 질량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냐? 질량은 뭐 무게적 그런 뜻이 아니라 영어로는 mass, 덩어리가 덩어리. 한 덩어리 함수라고. 한 덩어리, 그냥 한 덩어리라고. 그냥 덩어리처럼 뚱뚱 붙는다고 이렇게. 이산적인 별량에 한 덩어리씩 붙는다.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 알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출제되는 문제의 최초 시작은 무조건 요거예요. 이산확률 분포의 모든 것들의 합. 뭐예요? 확률의 다시 1항부터 n항까지 pi, 이거 뭐야? 수열의 합처럼. 첫 번째 확률부터 n번째 확률까지 몽땅 더하면 얘는 무조건 1이다. 모든 것의 총합은 1이다. 기억하십시오. 그냥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돼. 확률의 총합은 뭐다? 1이야. 알았죠? 그런 상태. 자, 그럼 이런 분포를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라고 그냥 부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분포의 특징을 따져줘야 되는데 너희 대표적으로 뭐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평균, 대표값, 나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다 모아가지고 평균. 아무짝에도 쓸 거 없었어. 사실은 중학교 평균. 지금 생각해봐. 그때는 평균에 목을 메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평균에 목을 메고 있더라고요. 어디다 써먹니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아주 단순한 값인데 이 분포도 평균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x라는 별량의 평균을 EX라고 쓰고 또는 m이라고 쓰기도 해요. 이것은 익스펙테이션. 그래서 기대값 x, 얘는 민, 평균 다 똑같은 얘기야. 기대값, 평균, 어쨌든 EX라고 쓰기도 하고 M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너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도수분포에서의 평균하고 사실은 같은 의미라서 곱해가지고 몽땅 더한다. 곱해서 모두 더하겠다. 곱해서 모두 더하겠다. 이렇게 모으면 얘는 평균이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평균. 자, 우선
통계 파트는요, 너희들에게 선생님이 무조건 외우라고 얘기를 할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경우의 수나 확률 얘기할 때 선생님이 공식에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공식에 의존하면 안 돼. 상황을 분류하고 독해를 잘해서 심플하게 만들어가지고 상황을 잘 쪼개가야 돼. 공식은 나중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게다가 순열이나 이쪽은 아예 공식 쓰지도 않았고 기껏 쓰는 공식은 팩토리아 조합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공식에 의존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지. 통계는요. 공식에 그냥 기생하면서 살아야 돼. 의존해야 돼. 무조건 공식이야. 그냥 외우십시오. 뭐라고? 외워. 여기서부터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외워. 이유 앞뒤 가리지 말고 그냥 외워야 돼. 논리적인 설명이 삭제돼요. 거의 없는 경우들이 있어. 자, 우선 잠깐 얘는 평균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이렇게 외우면 좋아. 이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자,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봐. X의 평균 이렇게 가자 그냥. 진짜 평균. 이게 평이야, 평. 대한민국은 이런 국가지. 무슨 국가? 평등한 국가입니다. 알았죠? 됐지? 바이러스와 은 다른 겁니다. 뭔데? 균. 이렇게 정말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근데 그게 도움이 돼. 따라해보자. 평균. 따라해봐. 평균. 평균은 이 별량의 대표값이야. 이걸 하나하나 요목조목 따지지 않고 나는 평균이 70이야. 나는 평균이 80이야. 정말 평균적으로 네가 잘했구나. 이렇게 비교하는 거잖아. 대표값. 근데 이 평균을 좀 조심하셔야 될게요. 봐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신 평점이 1.5야. 옆에 애도 1.5야. 같은 대학 갈까요? 절대 그렇잖아. 얘는 모든 과목이 다 1.5. 다 1.5인데 얘는 뭐 수학하고 과학이 1인데 나머지 뭐 2, 3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수시 모집을 한다면 누가 유리할까? 얘가 유리하죠. 평균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대표적으로 이런 상태를 의미해 라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관찰해야 될 건 평균값주의로 값이 많이 몰려있느냐, 균등하냐, 아니면 많이 흩어져 있냐,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필요한 별량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분산입니다. 자, 따라해보자. 분산. 따라해봐. 분산. 분산은 소위 산포도의 일종이라고 불러요. 산포도. 산에서 자라는 포도 아니고 살아있는 포도 아니고요. 산포도입니다. 흩어짐의 정도. 많이 흩어졌니? 적게 흩어졌니? 그러니까 산포도가 크면 많이 흩어진 거야. 막. 산포도가 적으면 값이 균등하게 많이 모여있는 거야. 날 맞아? 조금 더 쉽게 얘기해보면 우리 반 아이들의 키의 평균이 170이고 옆반 아이들도 키가 170이야. 그렇다고 해서 애들의 분포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죠. 옆반에 봤더니 서정훈이 있고 남아는 애들이 대다수고 서정훈이 하나 붙어서 170을 만들었다 라는 것과 진짜 다 170의 애들이 이거 다르잖아. 이게 뭐예요? 산포도가 작은 거라고. 흩어짐의 정도가 작은 거고 얘는 많이 흩어져서 산포도가 큰 거라고. 그 산포도 중에 하나 고등학교 때에서 배우는 게 바로 분산이라는 거예요. 분산. 그럼 분산은 어떻게 계산할 거야? 암기하셔야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자. 우선 모든 별량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별량에서 평균을 구했을 거 아니야?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걸 우리가 편차라고 부를 겁니다. 자, 따라해보자. 편차. 따라해봐. 편차. 그럼 그 편차의 평균이 어느 정도 나는지를 볼 수 있다면 흩어짐의 정도를 하나의 대표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 편차는 평균을 내면 무조건 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이냐? 왜냐면 이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반 반의 키의 평균이 180인데 여기 서장훈이 있어. 그럼 얘 편차가 얼마야? 30이야. 그죠? 우리 반 키 평균이 180인데 나랑 재봐. 그럼 편차가 20이야. 그렇죠? 뭐예요? 마이너스 20, 플러스 20이 아니라. 편차는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서 하여튼 평균 내면 다 0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녀석을 뭐 했었어? 제곱을 해버리죠. 편차를 제곱해서 잘 봐. 내가 무식하게 외우라고 얘기를 했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편차에 대한 어떤 평균값을 계산하고 싶은 거야. 너는 흩어짐의 정도가 5야. 얘는 흩어짐의 정도가 1이야. 뭘 알 수 있죠? 저쪽 애들은 많이 흩어졌구나. 얘에 비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대표값이 필요한 거야. 그게 바로 분산이라고. 그래서 편차를 제곱해서 양수로 만들어서 평균 낸 거라고요. 따라해보자. 편차 제곱에 평균인 거야 그냥. 이게 대표값이 된다고. 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정말 그대로 대표값. 알았지? 그런데 이렇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정의는 있지만 실제로는 저거 계산할 때 너무 복잡해서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 근데 뭐라고 썼죠?
시그마의 성질에 준해서 다시 한번 높아지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무조건 수열하고 연결돼. 이렇게 기억해야 돼. 무조건 뭐? 무조건 수열하고 연결돼. 표기 자체가 수열이야. 맞아? 시그마의 성질에 준하여 얘를 정리했더니 증명 과정을 생략할게요. 정리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냐?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계산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는 기능적 측면. 그러니까 이건 계산용이야. 뭐라고? 실제 계산용이야. 맞아? 정의는 예고. 맞아? 이렇게 계산하면 좀 쉽지 않으니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더라. 시그마의 성질에 준해서. 그리고 얘는 표기용이 있어. 표기용. 표기 드래곤. 표기용. 응? 표기용은 뭔데? 자, 얘를 읽을 때 내가 아까 이거 평이야 균이야 그랬잖아. 웃을 일 아니에요. 잘 봐. x의 제곱의 평균. 맞아? 그럼 뭐라고 쓸 거야? 평균. 별량 제곱의 평균이야. 에서 여기는 뭐예요? 그냥 x의 평균을 뭐 제곱.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럼 이건 표기용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식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거야. 알았지? 우선 거기까지. 얘는 계산용, 얘는 표기용. 그리고 분산이라고 한다. 분산이 크면 많이 흩어졌다. 분산이 적으면 많이 몰려있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만약에 키에 대한 걸 조사를 했다. 키는 기본적으로 단위가 센티미터죠. 맞아, 센티미터죠. 맞지? 근데 참 저기 그런 거 있잖아. 보통 남자 키가 180 얼마나 좋을까? 여기 공기는 얼마나, 난 지하철 탈 때마다 180의 공기를 맡아보고 싶어. 선생님이 지하철을 딱 타면 이쪽 공기는 너무 탁해. 너무 사람들이 많아. 이쪽은 남녀 불문하고 너무 많아. 하지만 180이 넘는 사람들은 이게 맑은 공기를 쐬고 있는 거 아니야? 이 공기는 어떨까? 살면서 한 번이라도 느낄 수 있을까? 요즘에 문득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승환이라고 아니? 이승환 옹? 어? 이승환 씨라고 있어요. 승환 옹으로 불립니다. 우리한테서는. 짧은 이의 어떤 희망이라고 할까? 짧은 이의 희망? 키가 나만해. 나보다 더 작고. 실제로 왔는데 나보다 더 작아요. 되게 짱짱하고 짱딸만한 이 사람이 노래를 뭘 만들었냐면 덩크슛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어.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야발라바 이 노래가 있거든. 근데 이걸 만약에 185가 넘는 애가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그럼 그건 기만이죠. 우리 기만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키가 1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상, 꿈 한 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그 간절함이 노래가 난 너무 슬프게 들렸어. 사실은 이거 되게 신나는 노래거든. 들어봐요. 되게 신나. 야블라바야 이러면 되게 신나 보이는데 난 슬퍼. 눈물이 뚝뚝 떨어.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뭐 얘기하다 그랬니? 넘어갑시다. 넘어가요. 뭐 하다 그랬냐 나 지금? 키의 평균은 센티미터야. 야 넘어갈게. 미안해. 근데 이 녀석의 분산을 구하면 뭐하니? 제곱하죠. 제곱하니까 얘는 단위가 이게 되지. 얘는 넓이 단위인데 야 나 키 실컷 재놨는데 얘 넓이로 계산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잖아. 사실은 단위가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필요한 게 있었어. 바로 표준편차. 표준편차 말 그대로. 자 따라해 봅시다. 표준편차. 영어로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래서 S의 어원인 시그마를 앞으로 따서 이게 스몰 시그마, 작은 시그마. 이렇게 X라고 쓰면 얘는 X의 표준편차라고 불러. 그럼 얘는 뭐 하려고 그런 거냐? 단위 맞춰주는 거야. 게다가 숫자도 너무 커졌어. 제곱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적절 숫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우리가 표준편차라고 해. 얘도 그냥 3포도.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크면 많이 흩어져 있다. 표준편차가 작으면 많이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양의 제곱근. 루트만 씌우면 되더라.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 이거 아무도 안 알려줘 잘. 자 우선 시그마 X라고 써놓고 난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것도 시그마라고 쓰기도 해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얘는 기호야. 무슨 기호냐면 X의 표준편차를 의미하는 기호고 얘는 뭘까요? X의 표준편차를 이야기하는 그냥 미정 얘는 상수인 거야. 마치 여기서 보면 EX랑 M이랑 구분해서 쓴 것처럼 같지만 역할이 다르잖아. 거기를 써놓은 것처럼 본 거기 때문에 이건 다른 기호야. 얘는 그냥 미정 상수 시그마라고 쓰면 시그마 X는 X의 표준편차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기호 의미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어쨌든 시그마 X라고 쓰기도 하고 시그마라고 쓰기도 하는데 용법이 좀 달라.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끝났어 우선. 그래 여기까지가 이산항기 분포의 정의고 약속이라면 성질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 짓고 문제로 갑니다. 그냥 바로
성질이 뭐가 있냐면 이거죠. ax 플러스 b. 이것도 이거에 준해. 시그마의 성질에 준하게 정리를 하면 아이쿠야 미안 어떻게 되니? ax 플러스 b다 그냥. 보통 너의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x의 평균 구해서 이렇게 연산하면 돼. 맞죠? 분산은 어떻게 되더냐 이거예요. 분산 ax 플러스 b면 이게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변수의 평행 이동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우시고 어쨌든 제곱이 밖으로 빠지면서 네가 되더라. 그럼 시그마 ax 플러스 b는 어떻게 되더냐? 얘는 절대값 a에 시그마 x가 되더라라는 것도 그냥 외우고 있는 게 좋겠어. 증명은 생략을 할게요. 그냥 시그마를 가지고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 저기 다시 할게. 내가 지금 말한 시그마는 뭐야? 합의 성질을 가지고 정리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더라까지. 그리고 하나만 메모합시다. 참고 두 가지만 메모합시다. 이게 수능에는 안 나올 거긴 한데 혹여나 얘가 등장을 했다. ax제곱 플러스 이렇게. 보통 우리 현 교육과정은 1차 결합밖에 안 물어봐요. 근데 만약 2차다 그럼 시그마의 성질에 준해서 시그마는 덧셈 뺄셈 분리되는 거잖아. 어떻게 돼? a 이 x제곱 플러스 b 이 x 조심 플러스 c가 된다고 이렇게 쪼갤 수 있다 라는 건데 잠깐만 이 x제곱을 본 적 있죠? 딱 한 군데 다르죠 여기.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바꾸면 돼? 너는 a에다가 2의 x제곱은요 잘 봐. vx에서 평균의 제곱을 더하면 되죠 이렇게. b 곱하기 여기는 그냥 m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됐니? 그냥 약간 내신 스타일 같은데 많이 등장을 하니까 이 정도까지 설명 다 했다 이제. 끝?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문제는 뭐 간단하니까 뭐 스텝 1, 2 이런 거 안 풀게요. 이거 안 풀고 하나만 풉시다. 120페이지. 120페이지 스텝업. 그리고 스텝 어디로 가냐면 125페이지 하고 우선 125페이지 1번 드릴게요. 빨리 풀어봐. 120페이지. 단순 방정식 문제 조금 복잡하더라도 10번대 이내에 등장하더라. 1번 드립니다. 맞아. 여기는 평균 그냥 B 곱하기 평균 플러스 C 그리고 120페이지. 120페이지. 우선 총합은 1이다. P 플러스 Q가 그러니까 다 더하면 1이다부터 시작해야지. 그죠? 거기까지 했고 두 번째는 분산이 그냥 1이라고 그랬는데 x의 분산 1이라고 그랬으니까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평균 먼저 구해야 되고 잘 썼어요. 그래서 방정식 푸는 거야. 제곱의 평균이 뭘까? 제곱해서 그렇죠. 제곱해서 곱해가지고 연산 그냥 120페이지. 우선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 이것들을 몽땅 더한 게 1이다. 그러니까 P 더하기 Q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이 1이다. 이거부터 써야 돼. 그럼 P 플러스 Q는 얼마가 되냐면 이게 12분의 3, 3분의 1에서 3, 이거 얼마 나오냐? 12분의 3, 12분의 4, 3분의 1 하니까 3분의 2요.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 거야. 두 번째, 분산이라고 그랬으니까 분산인데 이 분산이 1이라는 건 뭘 해줘야 되냐면 시그마 x제곱 p 빼기 평균의 제곱 이걸 해야 돼. 평균을 알아야 된다.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 다 곱해서 더하라는 얘기야. 그냥 시그마 xp 다 곱해서 더하라고. 그럼 얘를 다 더하면 4분의 1 곱 여기 얼마? 2 q 플러스 여기는 4분의 1. 이건 이게 평균이야. 그러니까 2q 플러스 2분의 1인가 보다. 그죠? 그럼 분사는 제곱해서 몽땅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쨌든 필요 없고요. 4분의 1이고요. 4q고요. 여기는 12분의 9. 그러니까 제곱해서 한 곳에서 뭘 빼야 돼? 2q 플러스 2분의 평균의 제곱을 뺀 게 1이 되게 요거 방정식을 풀 수 있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좀 정리. 그럼 따로 설명 추가 안 할게요. 혹시 안 풀리는 사람만 얘기하시면 돼요. 방정식이죠, 그냥. 방정식, 완전 제곱식이 나올 거고. 맞지? 자, 그렇구나. 여기까지. 그래서 그런 류의 문제는 하나가 나올 건데 마이크를 어디다 버리고 왔지, 내가? 아, 저 있구나. 야, 그러면, 자, 됐어. 이런 방정식 문제는 그냥 5번, 6번 나오는 거니까 우선 패스할 거고 스텝 업까지도 그냥 쉽게 풀어야 돼, 사실. 그럼 나는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이거야. 어디로 가냐 하면 뒷페이지로 가세요. 123, 124, 125. 메모 한 줄만 다시 합시다. 메모 한 줄만. 내 통계는 그냥 암기라고 그랬어. 생각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자, 봐. 우선 요겁니다. 이산확률 분포 문제가 등장을 하면 첫 번째 시작은 그냥 이 이산확률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변수를 찾는다. 변수 x를 니들이 찾는 거야. 변수를 찾게 되면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되냐면 각 변수에 따른 확률 질량 함수를 찾으셔야 되겠죠. 확률 질량 함수. 근데 저 녀석을 찾는 방식이 결과적으로 앞쪽에서 배웠던 네가 될 수밖에 없다고. 기본적인 수학적 확률, 조합을 활용하던 아니면 뭐 그냥 통계적인 부분들을 끊어가지고 표를 읽던 그냥 수학적 확률을 찾으시면 되는 거야. 수학적 확률로 너를 하나하나 채운다. 근데 끝까지 잊지 마셔야 될 건 어쨌든 문제의 시작은 시그마 pi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확률의 총합은 무조건 1이다가 반짝반짝 무조건 문제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 맞아? 그런 이야기야. 그래? 알았어. 그럼 너까지 구했어. 그럼 그 다음 단계에 뭘 구할 수 있냐 하면 평균을 구할 수 있다. 평균은 따라해 봅시다. 시그마 xp 그거예요. 시그마 그냥 xp라고 xi, pi 이거 몽땅 넣은 거. 그래서 난 평균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맞아? 그래서 혹시 성질이 있다면 성질은 ax 플러스 b의 성질을 쓸 거다. 얘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x의 평균 구해가지고 이렇게 1차 결합해라. 그런 얘기 등등 더 쓰진 않을게요. 야, 그걸 구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널 구할 수 있다고. 평균을 알아야 얘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런 다음에서야 뭘 구할 수 있다고? 시그마를 구할 수 있다. 이게 그냥 생각의 순서인데? 그래서 스텝 1을 보시면요. 그냥 변수가 뭐니? 부터 시작해. 얘는 서로 다른 5개에서 2개를 고를 때 그 중에서 어떤 거? 작은 거. 고른 것 중에 작은 거. 그러니까 변수는 1, 2, 3, 4까지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각각을 채우는 방법은 서로 다른 5개에서 2개를 고른 5C 2분의 각각의 경우의 수 채워서 문제 푸는 거라서 패스하겠습니다. 알았지? 그런데 4점을 줬다고. 넘어가. 뒤로 가. 스텝 2. 같이 갈게요. 그냥 이거는. 한 개, 아니, 다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다음처럼 줬네. 주셨어요. 그랬을 때 너의 값을 구하래. 스텝 2는 그러니까 스텝 2는요. 얘를 구하라는 거야. 3에 2x 플러스 1 구하라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2x를 구하면 되죠? 그럼 2x를 구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 k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따라해 봅시다. 확률의 총합이 얼마다? 1이다 활용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얘는 잘 봐. 계산할 때 어쨌든 k분의 확률의 총합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 4C 1인가요? 4C인가요? 여기 뭐 느껴지는 거 없니? 4C 3? 그냥 풀어도 되죠. 4C 3, 4C 4. 그냥 풀어도 된다는 거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그지? 그냥 계산해도 되지만 얘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뭘까? 이게 더항이 커졌다. 2항 이빨 빠진 거 하나. 이거. 2에 4제곱에 하나 없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지. 그죠? 그래서 K는 얼마냐면 15야, 15. 맞아? K가 15야. 끝냅시다. 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니? 수학적 확률 또는 경우의 수에서 또는 조합의 성질을 활용했던 이항 정리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스텝 2. 그리고 뒷페이지로 합시다. 스텝업 별표.
결국은 이 문제라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치고 들어간다 이제. 여기를 치고 들어갈 거다. 스텝업 갑시다. 그래서 오늘은 프린트 문제 오늘 다 정리해서 할 거예요. 오늘은. 자, 스텝업 가봅시다. 서로 다른 흰공 4개. 자, 요거 우선 선생님들 1분 드릴게. 1분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요건 2분 드릴게. 읽는 시간만 해도 2분이 될 거니까 2분. 최대한 답까지 한번 내봅시다. 시작. 우선 빈칸만 채우시면 되지? 빈칸만? 응. 맞아요? 700 아니죠. 같은 거. 아, 맞다. 3개, 4개. 그지? 맞아. 오케이. 응. 그 다음에, 이거 얼마 나왔니? 가는 나가 어떻게 나온 거죠? 잠시만요. 맞나?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읽은 것 같아. 아, 맞아? 그러니까 잘못 썼네. 아주 어렵진 않아. 볼까요? 봅시다. 아직 좀 더 드려? 30초 더 드릴게. 갈까요? 문제 봅시다. 자, 우선 공이 4개, 똑같은 거 4개, 그리고 똑같은 거 3개. 자, 이거는 확률 문제에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위를 써도 되죠. 이거 다 써먹고 있잖아, 지금. 맞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 n은 그냥 7팩을 4팩, 3팩으로 나누겠다. 그거는 이제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전체 경우의 수는 4팩과 3팩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된다. 7, 6, 5, 3팩 하니까 35가지. 여기까지는 그냥 됐어. 신경 쓸 거야. 근데 문제는 빈칸이 중간에 없어요. 바로 빈칸이 저 뒤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눈치껏 풀면 30초 컷도 가능해. 그러니까 나만 빨리 구하면 다는 그냥 나오게 돼 있거든. 나가 뭐냐? 근데 나를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확률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류의 문제는 만약에 수학 1에서 나왔다. 그러면 맥락 전혀 파악하지 않아도 그냥 빈칸을 위에 정보 가지고 그냥 바로 끝낼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이 문제가
뭘 구하라고 그러는 거야?를 알아야 되잖아. 도대체 x가 뭐야?를 알아야 돼요. 다시 위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을 꺼낼 때 서로 같은 흰 공 4개와 서로 같은 공 3개를 꺼낼 때 임의로 공을 한 개씩 모두 꺼낼 거야. 그러니까 차례를 매기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얘 배치 맞다 이거예요. 이때 여기다 번호를 부여할 거기 때문에 얘 봐봐. 1번, 2번, 이미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1번부터 7번까지 서로 다른 자리에 애들이 이렇게 넣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그럼 어쨌든 무조건 얘는 이 맞고. 근데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개의 흰공 기준이요. 에 부여된 번호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번호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세요. 두 번째로 작은 번호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세요. 그런 다음에 바로 박스로 가보면 세 번째 x가 4라는 얘기는 번호 4가 부여된 흰공이 잠깐만 두 번째 흰공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두 번째 흰공이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 지금 두 번째 흰공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쪽 앞쪽 자리에는 흰공이 몇 개? 흰공이 1개?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그죠? 맞아? 여기는 그럼 파란 공이 몇 개? 2개. 맞아요? 그럼 여기 뒤에는 3개가 남았네? 그러면 흰공은 몇 개? 하나, 둘, 셋, 넷 해서 2개. 맞아요? 파란 공 1개가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럼 경우의 수가 뭐니? 너배열하고 너배열하고. 그러니까 3, 3, 9. 묘하게 쉽지 않나? 근데 이거 문제를 잘 읽으면 답이 그냥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9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평균 찾으래. 그런데 이놈이 다 계산해놨어. 어떻게 계산했니? x가 2하고 3하고 어디까지? 2, 3, 4, 5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죠? 근데 나는 지금 4를 구했다고. 4. 35분의 얼마? 9. 그럼 나머지 2개는 구해놓지 않았어, 얘들? 어떻게 돼 있어? 35분의 그냥 갈게요. 10. 그죠? 두 번째는 얼마래? 35분의 12.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자, 요거 한번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니까. 자, x가 2란 얘기는 어떤 얘기냐? 다시 봐. 1, 2, 3, 4, 5, 6, 7. 이 자리에 너 공을 막 집어넣을 건데. x가 2란 얘기는 흰 공이 여기 두 번째 흰 공이 여기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 빼박이네. 여기 흰 공이 있다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저렇게 박혀 있다고 지금 얘가. 그럼 이 뒤쪽 자리에 흰 공이 2개가 무조건 있을 거고. 그냥 펄원 공, 저기 검은 공이라고 그랬죠. 이게 3개가 있을 거고. 그럼 얘들만 배치하면 되니까 5팩, 2팩, 3팩까지가 있어. 그래서 10가지인 거야. 그런 맥락으로 얘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얘도 얘기할 수 있기는 하겠지. 얘도 얘기할 수 있기는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흰공 들어가고 여기 뭐 흰공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그냥 만약에 계산한다면, 봐봐, 요걸 그냥 계산한다면 1,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3, 4, 5, 6, 7이야. 그러면 두 번째 흰공이 여기 붙어 있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에는 흰공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1개 있다는 얘기야. 파란 공이 여기 3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이쪽 뒤에는 흰공 2개가 빼박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배치하는 경우니까 또 4가지라고 이렇게. 맞아? 그렇게 해서 평균 내면 곱의 총합이니까 이때 또 주의할 점이 또 디테일한 얘기 해드릴게요. 약분하지 마십시오. 응? 어차피 통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모는 35 곱 20 곱 36 곱 36 20인가요? 35분의 얼마니? 72 내가 40 하니까 112 그죠? 35분의 112 뭐 약분을 하면 얼마로 약분되나 이거 지금 한번 7, 7, 5, 35 맞나요? 7, 1 7, 6, 7에 42? 5분의 16?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 아마 답은 체크하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이렇게 풀려고 한 게 아니죠 사실.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확률의 총합은 1이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얘 줬죠? 얘 줬죠? 얘 줬고 내가 구했고 거기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냐 여사건으로. 그래서 개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시험에 문제를 푸는 사람이라면 이걸 확신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검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네 가지가 맞구나. 알았지? 여기까지 스텝업. 2018년 7월이고 역시 18번, 17번에 그냥 빼박이었구나 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은 이걸 파고듭시다. 빈칸 채우기. 그래서
오늘 awesome 스페셜 초이스. 스페셜하게 하죠. 이거 이산 확률 분포. 그죠? 이산 확률 분포가 있고, 이산 확률 분포가 있고요. 이거 뒤에 EBS 변형 문제까지 들어가 있는 프린트 맞죠? 그지? 맞죠? 네. EBS 리노베이션, EBS 리뉴얼, 리빌드, ER 강의, 예시물. 그치? 그 프린트 맞아. 자, 그럼 거 1번부터 봅시다. 1번. 이것도 그냥, 시간을 좀 드릴게. 우선 1번 문제 2번. 이거 풀고, 너희들 풀고 내가 설명하고 이렇게 좀 갑시다. 이건 좀 시간을 넉넉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1번. 시작. 2019년 작년입니다. 7월. 이산 확률 분포. 못 받은 사람 혹시? 나왔어. 과제 50문제 그냥 정답률 30% 이내 걸로 끊었고
기출문제가 아닌 것도 꽤 들어가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게 낫겠지. 그 숙제를 그냥 먼저 해오면 돼. 나머지 숙제보다. 그러니까 숙제가 어떤 일반적으로 나가던 숙제가 또 갈 거 아니야. 그거 빼고 네 이름 붙어 있는 게 있어. 그거를 먼저 하면 돼. 들어가 볼까요? 얘들아? 이 문제가 방금 풀었던 문제랑 맥락은 똑같아. 마지막 풀이 과정. 근데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방금 풀었던 스텝 1 문제보다는 독해가 조금 불편한. 그죠? 자, 문제 가봅니다. 문제를 되게 뭐라고 그럴까? 국어적으로 잘 읽어야 된다라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독해. 앞면에 숫자가, 그러니까 어쨌든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 있는 5장의 카드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5개. 이 상자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꺼내. 꺼낸 순서대로 카드 뒷면에 1, 2, 3을 적을 거야. 이때 3장의 카드 중에서 양쪽 면에 서로 다른 숫자가 적혀 있는, 거기다 밑줄 긋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가 뭐냐? 이것도 봐야지. 변수는 그냥 서로 다른 카드의 개수야. 그러니까 0일 수도 있고, 0이라는 건 뭐야? 1, 2, 3을 적었는데 다 1, 2, 3이야. 0. 그리고 1이라는 건 뭐죠? 서로 다른 게 하나. 그죠? 2는 서로 다른 게 2개, 서로 같은 거 하나. 3은 다 달라. 이런 얘기죠. 근데 마지막 순간 봐. 여사건 쓰겠다고 얘기를 했네. 그치? 그렇구나. 자, X가 0인 사건은 3장의 카드가 모두 같은 수가 들어간 거니까 한 가지인가 봐. 그럼 전체 분모는 왜 60이냐 이거야. 맞죠? 서로 다른 5개를 서로 다른 3자리에 배치하는 개념이에요, 그냥. 맞지요? 그치? 그래서 자기 번호가 자기 번호에 배치되지 않는 것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야? 첫 번째는 60분의 1인가 보다. 5세 3 중에. 근데 그건 써놨잖아? 자, 이제 두 번째 걸 잘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문제는 끝나. X가 1이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게 하나고, 그죠? 서로 다른 게 하나야? 그럼 같은 거는 2개란 말이야. 그럼 여기 보라고. 요거 봐봐. 1, 2, 3이라는 자리에 이걸 이렇게 쭉 넣을 거란 얘기야, 결국엔. 지금 그렇게 그냥 시뮬레이션 해야 되겠지? 그러면 서로, 얘가 참 헷갈리지 마. 서로 같은 거 하나야, 그죠? 서로 같은 게 하나야. 그럼 3개 중에 같을 수 있는 건 이 셋 중에 같은 거는 요 셋 중에 고르는 거 아니냐. 1, 2, 3. 그럼 이 3개 중에 어디? 같은 애가 하나가 있겠죠. 아니, 그럼 다른 애가 하나가 있겠죠. 그럼 같은 애가 2개잖아. 그럼 이렇게 써도 되잖아. 서로 다른 3개에서 2개는 이게 같은 수인 거야. 같은 수. 무슨 수? 같은 수. 우리 예를 들어서 1, 2 이렇게 들어갔으면 여기는 3이 아닌 게 들어가면 되죠. 1하고 2 들어갔어? 3 못 들어가. 그럼 4나 5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곱하기 얼마? 2다. 그게 6가지다. 끝. 그냥 60분의 6이라고. 그죠? 맞아? 그 다음이죠. 2번. 2번이 아니라 X가 2. 요거는 그냥 몸풀기라고 보면 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상황에 대한 어떤 맥락 이해 정도를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건 그 다음 거라고 봐야 돼. X가 2다. 난 이게 좀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아. 자, 봐요. X가 2라는 얘기는 1, 2, 3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1, 2, 3을 배열할 거야. 4, 5를 배열할 거야. 그죠? 배열했는데 얘는 뭐라고요? X가 2라는 얘기는 서로 같은 게 하나뿐이다. 맞죠? 서로 같은 게 하나뿐이다. 서로 다른 게 2개니까.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 같은 게 3시 2야 이렇게 쓰면 3시 1이야. 그냥 같은 거 하나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1이 들어갔어. 그럼 여기에는 2와 3이 들어갈 수 없겠죠. 2도 못 들어가고 3도 못 들어갈 거 아니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자, 봐봐 이제 1, 2, 3. 그럼 만약에 여기에 1이 들어갔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자리는 2 빼고 다 돼. 그럼 뭐가 들어갈 수 있어? 3 들어갈 수 있죠. 4 들어갈 수 있죠. 맞아? 5 들어갈 수 있다고? 들어간 거지? 아, 그렇게 갈 수 있구나. 나 지금 뭐 하려고 그러죠? 수형도 그리는 거죠. 나는. 그럼 만약에 여기 3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3만 빼고 다 가능해. 그러니까 여긴 1 빼고 3 빼고 다 되는 거 아니야? 1 빼고 3 빼고 얘들아 1 빼고 3 빼면 2하고 4하고 5가 있잖아. 2하고 4하고 내가 말이 맞는지 봐봐. 2 들어갈 수 있죠. 4 들어갈 수 있죠. 맞니? 5 들어갈 수 있죠. 나 잘 썼어? 얘가 뭐야? 1, 3, 2 이거 조금 맞는 거냐고. 맞는 거잖아. 1, 3, 4 이거 맞는 거죠. 1, 3, 5 맞는 거잖아. 그럼 너는 또 어떻게 되냐? 1하고 4를 빼고 봐봐. 1하고 4를 빼고 그런데 3도 빼고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는 뭐? 2하고 5만 들어가나 본데? 맞습니까? 그러면
1, 4, 2. 그치? 얘 하나만 맞으니까. 1, 4, 5. 얘 하나 맞는 거네. 마지막도 보자. 1, 5, 3. 1, 5, 3 제외하니까 2, 4 두 가지가. 이게 대등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럼 맞는지 봐봐. 1, 5, 2. 오케이. 1, 5, 4. 1, 2,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자, 오래간만이지만 거의 우린 처음이야. 수영도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경우의 수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곱 가지야. 근데 얘가 어떻게 되겠어? 다 대등하지 않겠니? 여기에 1이 같을 때와 2가 같을 때와 3이 같을 때가 상황이 다르진 않을 거라고. 이걸 생각해야죠. 그래서 선생님이 첫 시간에 했던 얘기했죠. 대등성 원리. 다 구하지 않아도 똑같을 거야. 이렇게. 21가지. 맞아요? 잘 나왔어? 그 다음에 얘가 x가 3인 경우는 모두 달라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경우를 직접 구할 필요는 없단다.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이게. 다 구할 필요 없단다. 여사건으로 가르고.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1 빼기 60분의 1 빼기 60분의 10 빼기 60분의 얼마냐 이게? 21. 그죠? 그러니까 22, 28. 그래서 60분의 28이 8이 결과적으로 p x가 3인 걸 얘기하더라는 얘기야. 그런 다음에 평균 아까처럼 풀려고요. 그지? 그렇게 문제를 준 거다. 요게 바로 앞에 풀었던 문제보다 내가 보기에는 좀 더 어려운 문제가 같다. 여기까지. 수영도 경우에서.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일일이 세자는 얘기죠, 이것도. 일일이. 넘어갑시다. 2번. 답은 계산을 안 해도 될까, 내가? 잠깐만. 잘못, 지금 28이라고 그랬니? 60에서 21을 뺐는데 어떻게 28이야? 뭐 잘못 썼는데. 계산 틀렸다. 1. 이게 10이 아니구나. 60분의 얼마예요? 6이죠? 이거 잘못 썼잖아, 얘들아. 이거 뺄셈도 잘못했어. 정신 없구만. 1, 6, 22. 그러니까 28이네, 이게 28. 오히려. 그럼 30이네. 어머, 미안해, 얘들아. 32. 60분의 32. 잘못 썼어요. 다는 그러니까 얼마? 60분의 32. 그리고 답 계산하면 되겠죠?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 틀렸는데. 됐어. 60분의 32는 맞는 것 같은데. 다시. 맞아요? 뭐 맞건 틀리든 넘어가라 이거야, 지금. 됐지? 자, 2번 문제 가봅시다. 2번. 2번 문제도 역시 제가 2분 드릴게요. 시작합시다. Let's go. 하나, 둘, 마이크.
들어가도 될까요? 갑니다. 얘들아, 2번. 문제 봅시다. 이것도 사실은 또 이 문제네요. 너희들한테 내가 지금 딴 때랑 다르게 계속 시간을 주는 이유가 이거 문제 안 읽고 나 혼자 끌고 가면 좀 답답할 수 있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거든. 내가 제대로 독해를 할 거냐. 자, 한마디만 할게요. 결국 우린 이거 연습할 거야. 수학적 독해. 집에서 이 문제 다시 풀 때 형광펜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가조건을 찾기 위해서 썼던 부분이 어딘지를 같은 색으로, 나조건을 찾기 위해서 썼던 게 어딘지 이렇게 딱딱 칠해놓고 그냥 복습할 때는 거기만 읽어. 그냥 거기만 습관적으로 어디를 읽을 건지를 결정해야 돼. 하지만 이 문제는 그것 말고도 최초의 맥락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확률 문제나 지금처럼 통계 문제에서의 빈칸은 전체 독해가 좀 필요해.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뭘 구하려고 하고 변수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읽어야 되는 거고요. 비교할 건 뭐냐면, 니네 수학 1에서, 수학 1, 수학적 귀납법 빈칸 채우기도 올해 나올 수 있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처럼 독해하지 않아. 거기는 전체 독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예요? 박스 집중하시면 돼, 얘들은. 근데 이 문제는 전체 맥락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집중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고. 난이도는 확통 쪽이 내가 보기엔 더 쉬워. 이게 오히려 더 어렵다고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아무튼 간에 얘가 전체 맥락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최초에 뭘 구하려고 하는지는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 자, 얘가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있어. 여기서 공을 꺼내서 적힌 수를 더하는 시행을 반복할 건데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밑줄이에요. 넣지 않을 거다. 그러면 뭐 9번까지 가능하겠네. 어쨌든. 근데 첫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가 짝수이거나 짝수가 나왔다. 끝내겠다는 얘기야. 하지만 만약에 홀수가 나오더라도 적힌 수의 합이 짝수가 되면 이 시행을 멈출 거래요. 짝수가 되면 그럼 홀 나오고 홀 나왔어. 끝나는 거야. 그렇죠? 홀 나오고 짝 나왔어. 짝 나왔어. 홀 나왔어.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아, 네 번째 끝날 수도 있네. 그래? 알았어. 그래서 변수가 뭔지를 해결을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밑으로 가보라고. 변수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x 중에 가장 큰 값이 뭐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거 상황을 이해해. 자, 봐봐. 우선 첫 번째 짝수가 나왔다. 그럼 안 되잖아요. 최대로 가야 되니까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무조건 홀수가 나와야 돼. 내 말 맞지? 그 다음에 뭐 또 홀수 나오면 끝난다니까? 뭐가 나와야 되니? 짝, 그죠? 홀수 나오면 안 되니까 느껴져. 야, 짝수만 드립다 깔아버려 이렇게. 그럼 짝수가 근데 4개밖에 없잖아. 1회, 2회, 3회, 4회, 5회. 아직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근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짝수를 뽑을 수 없으니까 1호가 어딘가 홀수가 나오면 끝이야. 6번 만에 변수가 무엇이냐를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 변수는 1부터 6까지 가능해. 어쨌든 이론적으로. 그렇구나. m은 6이구나. 요것도 지금 신경 써야 되는 문제였네. 그런 다음에 다 구해줬어.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1, 2 구했고요. 근데 x가 k일 때는 3보다 큰 경우는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일반화시키라는 얘기예요. 봐봐. k가 3 이상이라는 얘기는, 다시 x가 3 이상이라는 얘기는 3번 이상의 어떤 행동이 벌어지는 경우, 3번 만에 끝나거나 4번 만에 끝나거나 5번 만에 끝나거나 6번 만에 끝나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고?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 상황 보세요. 봐봐. 얘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우선 k가 3 이상이야. 당연히 3 이상이고 6 이하인 건데 첫 번째 무조건 홀수 나온 거 아니니? 그리고 마지막에 홀수가 나와야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 했으니까 여기 무조건 k회라고. understand? 맞죠? 그럼 여기가 k회? 그럼 k개가 채워져야 되니까 이쪽 안에는 k-2개가 있는 거잖아. 뭐 그래봤자 몇 개 안 되지만 k-2개. 만약에 이게 3번 만에 끝났다면 이게 1개 있는 거고, 4번 만에 끝났다면 2개 있는 거고, 5번 만에 끝났다면 3개 있는 거고, 6번 만에 끝났다면 4개 있는 거고, 그냥 그 얘기잖아. 맞죠? 그래서 있다. k-2개가 있다. 근데 이 자리는 무조건 뭐가 채워야 돼? 띠용. 그죠? 띠용, 그죠? k-2개 짝수를 채워야 된다고. 뭐 그래봤자 몇 개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제 뭐라고 쓸 거냐 이거야. 이거 뭘 채우라고 그랬냐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분모는 9pk래. 왜 9pk일까요? 서로 다른 9개의 수 중에서 k개를 채우는 전체 중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배열한 거니까 분모가 9pk래. 그럼 분자에 뭘 써야 되냐? 홀수
여기도 홀수, 이 안에 K-2개의 짝수를 그냥 배치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몇 가지? 근데 경험의 수잖아. 5가지. 맞아? 여기 들어가는 거 그냥 4가지 이렇게 된다고. 채우고. 근데 여기를 선생님이 그때는 뭐 순열 공식을 별로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 순열 공식 쓰면 되겠네. 왜냐하면 봐봐. 짝수는 4개밖에 없어요. 4개를 가지고 K-2개의 자리를 채우고 배열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라고 써주면 돼? 서로 다른 4개에서 사실은 이걸 참고하는 거지. 지가 써놨잖아.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그 보러 거기가 이게 나다. 이게 끝. 이게 나다. 그래서 나를 뭐라고 하자고 그랬니? 나를 FK라고 하자고 그랬다. 4 집어넣으래요. 그럼 5, 4, 여기 4P2, 그러니까 4 곱하기 3. 그죠? 그런데 이거 이렇게 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원칙대로 푼 거야, 지금.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푸나, 이거야, 내 얘기는. 이렇게 풀면 안 돼. 진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요. 자, 이건 내가 설명용이야. 그리고 원칙적인 방법이 교과서적인 풀이야. 이렇게 풀면 오케이, 좋아, 좋은데 좀 눈치껏 해보라고. F에다 4 대입한대. 이걸 뭐 굳이 이렇게 풀어? F에다 뭐 대입할 거라고?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니? 봐봐. 홀, 굳이 이렇게 안 풀어도 된다고. 홀. 몇 개 더 그리면 돼? 2개 더 채우면 된다고. 그게 F4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으면 편하다고. 뭐 굳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건 정말 교과서적인 설명 아니야, 지금 내 얘기는. 근데 이건 원칙이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내가 시험장에 앉아 있어. 이렇게 풀어야죠. 4자리 채울 거라고. 그럼 홀 짝짝 홀이니까 5. 홀 4. 여기는 4. 3 끝. 이렇게 풀면 어머나 이렇게 풀면 된다고. 맞아? 이게 F4라고요. 어떤 게 좋아? 이게 좋은 거지. 그지?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니?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읽어라. 사실은 수능은 저렇게 안 낼 거야. 수능은 저기까지 치밀하게 생각해. 저렇게 못 풀게 할 거라고, 수능 문제는. 이게 10월 교육청 문제 아니야, 지금 보니까. 이거 에러예요. 우리가 검토 들어가면 이렇게 못 풀게 낼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칙을 기억하되 혹시 모르니 요령껏 볼 필요는 있는 거라고. 수능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것까지 검증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입 못하게 낼 거라고. 어쨌든 거기까지. 아무튼 끝. 괜찮은 풀이죠. 저렇게 푸는 게. 2번째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답이 얼마야? 근데 5, 4, 20, 3, 4 이거 얼마니? 20, 12 하니까 240. 그리고 뭐 채우라고 그랬어? 246. 1번. 넘어갑시다. 3번 문제. 그러니까 저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이거 맞아? 시작합시다. 또 2분 드릴게요. 우리 시간이 3번까지 하고 쉬었다 갑시다. 3번까지 하고. 네.
짝, 짝짝. 이 짝짝. K는 얼마? 지금 이동을 두 가지로 봐야 돼. X축 이동, Y축 이동. 근데 이제 짝수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게죠. 요건 그냥 짝수가 나오면 그냥 오른쪽으로만 갈 거야. 그럼 여기 2나 4, 6밖에 없으니까 두 칸만 가거나 네 칸만 가거나 여섯 칸만 갈 거래. 그리고 홀수가 나오면 그냥 위로만 가는 거야. 한 칸. 무조건 한 칸. 계속 한 칸만. 그렇죠. 얘는 나온 수만큼 얘는 그냥 한 칸. 1이 나오든 3이 나오든 5가 나오든. 맞죠? 근데 6,2까지 간다고 하니까 x는 6이 돼야 되고 y는, 그럼 여기는 확실한 게 위로 두 번이다. 홀수가 몇 번밖에 안 돼? 무조건 두 번인 거야. 아, 그렇구나. 그냥 두 번 가고 오른쪽으로 가든 어쨌든 홀수는 두 번밖에 없다. 근데 6은 한 번에 6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 물어본 거예요. 한 번에 6, 둘. 6, 홀. 세 번 만에 갈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더 잘게 보면 얘가 지금 2가 제일 작은 거잖아. 2로 세 번 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에 갈 수도 있는 거네. 세 번부터 다섯 번까지다. 2로. 응? 짝수 중에 제일 작은 건 2잖아. 그러면 둘, 세 번 만에 6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위로 무조건 두 번 가야 되니까 전체 다섯 번이 최대. 그러니까 K는 최소라는 거니까 3. 가장 큰 거는 그래서 5. 그 얘기를 한 거네. 그렇다면 이 경우의 수가 뭔지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나만 채우라고 그런 거 보니까 다섯 번 만에 가는 경우의 수예요. 잠깐만. 다섯 번 만에 간다면 짝수에서 플러스 2, 무조건 플러스 2. 맞죠? 그리고 플러스 1인 거야. 그죠? 이렇게 갔다는 얘기인데 이게 둘 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얘는 뭘까 그러면?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둘 짝짝. 그럼 우선 둘 홀. 그죠? 그럼 얘는 무조건 한 가지. 얘도 한 가지지만 이렇게 가는 건 세 가지잖아. 왜? 홀수 아무거나. 그럼 세 가지. 그러면 얘는 지금 그냥 한 가지, 세 가지인데 문제는 순서 바뀌는 게 있죠. 이거 셋하고 이거 막 바뀔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셋. 최단 길잡이처럼 혹시 기억나나? 그럼 이건 너를 배열하는 느낌이야. 이거 맞는지 한번 볼까요? 맞는지 한번 봐봐. 맞는지. 자, 설명 들어갑니다. 설명. 요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갈까요? 네. 이게 이상한 소리가 자꾸 이렇게 나지? 하나, 둘, 마이크 잡니다. 자, 요거 되게 독특한데, 이동을 가지고 이런 빈칸 채우기 문제가, 이건 지금 최근 기출만 거의 넣었어. 지금 보면 알겠지만 2018년, 2019년 거의 2개년밖에 안 넣었다고. 2개년만 모아도 이렇게 모이는 거야. 그 전에 이동 문제 수능에도 나왔고, 대각 이동부터 시작해서 이동은 되게 단골맨이구나. 좌표 찾아가기. 그럼 문제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독해하라고 그랬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두 가지 분류됐을 겁니다. 짝수는 X축 평행 이동, 홀수는 Y축 평행 이동이에요. 맞죠? 그런 상태야. 그런데 6,2까지 갈 거야. 근데 짝수랑 홀수랑 지금 느낌이 다른 게 그냥 요것만 독해하시면 된다고. 짝수가 나오면 X축으로 그 짝수 개수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홀수가 나오면 Y방향으로 얘는 빼박 그냥 하나만 이동할 거다. 차이가 있죠. 그렇게 해서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잡아놓고 너를 6,2까지 이동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6,2. 그러면 X는
플러스 6이 돼야 되고 y는 플러스 2가 돼야 된다고 원점에 출발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확실한 건 홀수는 두 번 빼박이에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그냥 눈을 읽으면 되죠. 야, 홀수는 무조건 두 번이요. 그죠? 홀수는 무조건 2회.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6까지 가는 방식은 좀 다르네.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6으로 갈 수도 있죠. 그지? 그게 아니라 만약에 2만큼 갔다가 4만큼 갈 수도 있죠. 2만큼 갔다가 2만큼 갔다가 2만큼 갈 수도 있죠. 뭐 그 얘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이제 처음에 물어본 게 뭐냐면 이렇게 가는 경우를 얘기를 할 건데 던진 횟수가 변수야. 그러니까 변수가 뭔지 찾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시작은. 그러면 어쨌든 K는 3이에요. 왜? 한 방에 오른쪽으로 6칸, 무조건 너는 2칸. 그러니까 최소 K 값은 3이라고. 최대는 5이고요. 3, 4, 5밖에 없다. 3, 4, 5밖에 없다. 그냥 그 얘기죠. 게다가 3일 때랑 4일 때는 얘들이 구해놨어. K일 때, 3일 때. K 플러스 1때, 4일 때. 지가 구해놨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잘 읽어도 힌트가 될 수 있는데 나는 단박에 PX가 5인 걸 그냥 바로 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미 내가 지금 얘기를 했거든. 그죠? 봐봐. 5인 건 어떤 거예요? 2가 나오고 2가 나오고 2가 나오고 홀수가 나오고 홀수가 나오면 무조건 5번에 갔다고. 그렇다면 이런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n을 한 번에 구하는 게 아니라 모두 구한 것들을 다 누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하나 구하면 1타 2득이죠. 그지? 그럼 너의 경우의 수만 구하라고. 이 경우의 수. 그럼 봐봐. 2 홀홀인데 얘 경우의 수 되게 독특하지? 뭐냐면 얘들은 같은 거예요. 근데 얘들도 같은 거라고 간주하고 선택을 3가지로 잡으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 힌트가 그 앞쪽에 개수 세는 거에 돼 있어 지금. 위쪽에 개수 세는 거에 돼 있다고. 거기에 왜 3의 세제곱이 됐고 이런 것들이 읽어낸다면 그게 힌트가 되는 거야. 근데 난 결론적인 얘기만 할게요. 얘는 지금 봐봐. 얘의 경우의 수는 5팩 그냥 3팩 2팩을 배열하고 그러니까 겉 배열하고 이 안에 들어갈 3가지와 3가지를 고르겠다고. 이거 홀수는 3가지니까. 아 그렇구나. 여기 10 그래서 10 곱하기 90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n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 지가 저기다 구해놓은 거 27 그 다음에 플러스 4 곱하기 27인가요? 27 맞아? 에다가 플러스 90을 몽땅 더하면 되잖아. 얘는 그럼 결국엔 5 곱하기 27이네요. 5, 7에 35 5, 2, 135 그러니까 225구나. 그러니까 마지막은 쏙 이렇게. 사실은 이거 잘 풀어보면 이게 지금 통계 문제는 아니지 않냐? 경우의 수 문제죠. 그지? 통계의 탈을 쓴 그냥 경우의 수 문제는 수학적 확률 문제로 대부분 기결이 나더라. 문제는 다 구했네요. 됐지? 이것도 몰아서 풀면 이게 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뭐 잠깐 쉬었다 가긴 할 건데 유형별로 문제 푸는 게 별로 재미없지 않지 않냐? 되게 지루한 느낌이 있어. 그래서 유형별로 막 묶어서 하면 좀 지루한 측면이 있긴 한데 이게 이런 통계 문제는 유형별로 묶으면 좀 지루하지만 미적분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묶으면 또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유형별 풀이가 무조건 뭐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확통은 내가 얘기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고 뒤에 문제 좀 연결해서 풀고요. 오늘은 요 프린트랑 앞쪽에 조건부 몇 개 풀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까지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0분 쉬었다 갑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나, 둘.